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톡 권호철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함께 교통, 교육, 상가공실, 청년 유출까지 도시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도시의 방향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예비후보와 함께 세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대전까지 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 세종시장 출마를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결심하신 이유가 어떤 거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거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게 네. 이재명의 선택 젊은 추진력입니다. 예. 제가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주요 공약 중에서 예. 국가 균형 성장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동안에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란 말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많이, 써왔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발전이 원래 더 포괄적이고 더 의미가 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지방이 수도권과 함께 성장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풀자 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게 예. 또 공식적으로 지금 국가균형 성장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세종시장으로 도전하게 된 계기도 예. 우리 일 잘하는 대통령님과 함께 제가 좀 세종시를 이 행정수도 논쟁은 이번에 끝내고 예. 이제는 행정수도이자 자족도시인 세종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보면요, 네. 이 세종시에서 경제부시장도 하셨고, 네. 지금 말씀대로 이 국정기획위원도 하셨고, 네. 그리고 이 민주당에 있는 연구원에서 부원장까지 좀 지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행정이라든지 정책, 뭐 정치 영역 이런 걸로서 여러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데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디십니까? 강점은 그 삼박자를 다 갖춘 게 강점이죠. 삼박자가 갖춰졌다. 네. 예. 그러니까 세종시에서도 저밖에 없지만 전국적으로도 예. 직접 정책을 만들면서 또 뭐 저는 이해찬 전 총리님 보좌관이었고 네. 또 시에서 비서실장, 부시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중앙당에서 정무조정실장을 하고 국정기획위원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집행도 해봤고, 예. 그리고 정치권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셋을 다 해본 사람은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고인이 되신 네, 아까 네. 고인 되신 이해찬 대표님의 네, 네. 보좌관 경력이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그걸 하시다가 경제부시장도 되시고 이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2년에 예. 세종시가 출범할 때 예. 그때 제가 이해찬 총리를 모시고 세종시에 함께 왔죠. 그게 계기가 예,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 인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전 그 대표님과. 전에 2008년에 사실은 이제 이해찬 총리께서 원래 관악구 그러셨죠. 관악을이었거든요. 예. 근데 18대 총선 때 그때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재단법인 광장이라는 연구소를 예, 차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찬 총리님이 이사장님을 맡으시고 제가 연구실장으로 합류를 했었죠. 그때부터 인연이셨군요. 그렇죠. 오래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이게 행정수도 완성은 뭐 항상 이 큰 과제지만 거기에 문제가 지금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상가 공실 문제도 좀 있고요. 이런 생활 인프라 있는데 우리 후보님 보시는 지금 세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걸로 보십니까? 가장 시급한 거는 그 결국은 두 가지죠. 하나는 행정수도를 빠르게 완성하는 거랑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는 거. 예. 이 두 개가 쌍인데 예.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는 결국은 대통령님이나 국회가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예. 그런 국가의 결정이 빨리 되도록 촉구하고 관철하는 것. 그리고 실제 본연의 일은 자족 기능을 갖추는 것. 그게 시장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얘기 나오신 김에 네네. 이 최민호 시정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성과도 좋고 뭐 한계도 좋고 이렇게 한번 말씀 주셔도 괜찮으실까요? 글쎄, 뭐
방송 듣는 분 중에 우리 현 시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예. 좀 세종 시민들은 속상하죠. 어떤 게 속상할까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온전하게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빙하기였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예.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거의 파탄 날 뻔한 것처럼 예. 지금 현 시장님은 거의 4년 동안 거의 성과를 아무것도 못 냈어요. 그러면서 뭐 재정 위기에다가 또 새로운 무슨 성장 동력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시대를 좀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예. 지금 현 시장을 단수 후보로 이제 결정을 결정됐죠? 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미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것으로 결정이 난 후보를 예. 다시 내세운다는 거는 세종 시민에 대한 전 좀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성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걸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네, 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요 아까도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에 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행정수도 논쟁을 이제 끝내야 된다 네, 이 네. 말씀하셨는데 이 행정수도 완성 네, 네.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실적 과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과제를 결정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1번이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국정과제 50번에 있는 행정수도 완성 중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는 개헌이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공식적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우리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예.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 예. 그거를 이번에 다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원래 공약도 했었지만 이미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적극 추진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행히 여야 의원들께서도 우리 세종시의 우리 강준현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님들이 다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를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행정수도 특별법하고 개헌하겠다 약속을 하셔서 사실은 원래 지방선거 전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그 제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예. 지금 타이밍이 이 행정통합 논의 때문에 좀 이슈가 좀 뒤로 밀렸다고 저희 보시나요? 이슈가 조금 밀려서 예. 제가 지금 국회에 있지 않아서 지금 상황을 모르겠지만 원래는 지방선거 전에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크다 이 상황입니다. 예. 네. 이 지금요 이 네. 국회의장이 이 개헌 카드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여기에서 지금 행정수도 세종 네, 네. 명문화 작업이 좀 빠져서 네, 네. 지금 지역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조금 질타가 좀 있어요.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약간 그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님이 이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표현이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예. 이런 전체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단어가 명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저도 성명도 내고 했는데 그러셨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국회에서도 이견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개헌특위 국회 개헌특위가 결성이 되면 대통령이 약속한 10개의 개헌 의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정부 안은 그 10개를 바탕으로 하고 예.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추가 논의를 좀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합의가 된 것들부터 먼저 1차 개헌을 하고 쉬운 것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중대 선거 때마다 개헌하는 방식.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 그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요 시민들께서 이 행정수도 관련돼서요 네. 이게 완성이 되면 도대체 내 삶이 좀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걸 좀 묻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시기에 이 행정수도 완성이 시민들 삶에 좀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어떻게 올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제가 대선 때도 그런 말을 썼는데 이제 국토 공간을 다르게 보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수도를 왜 만드느냐? 서울이 과밀화되고 지방은 계속 사막화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온전하게 행정수도가 된다는 거는 이제 세종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울은 너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과부하가 걸렸고 거기서 일정 부분 좀 덜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예. 세종의 눈으로 보면 이제 지방은 좀 사람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이나 이런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럼 그것을 고르게 펴는 게 이제 세종이 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가 기본적으로 그런 국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도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행정수도는 기본적으로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교육과 문화, 행정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종시 뭐 뒤에 말씀 나오겠지만 아마 예. 우리 그 상가공실 문제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세종을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답답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좀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가 할 일은 좀 따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최근에 이 재정특례 상시화가 좀 핵심 현안으로 좀 떠올랐는데 후보님이 보시는 지금 세종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좀 어떤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세종시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국가, 중앙 정부 말고는 예. 큰 산업적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큰 기업이 이제 국가인데 예. 중앙 정부는 세금을 안 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부동산 취득록세,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생길 때마다 이제 취득록세가 들어오는 걸로 재정의 숨통이 트였다 막혔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예. 제주도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법하고 똑같이 세종시 특별자치도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방 교부세라고 국가가 지방에 주는 세금이 있는데 예. 그 총액의 3%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59만에 한 1조 8천억 정도를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세종시는 똑같은 특별 자치를 하고 있는 그것도 행정 수도인데 예. 세종시 그러니까 제주도법은 노무현 대통령님 때 이해찬 총리가 만드셨고 예. 저희 세종시법은 이명박 대통령 때 없애려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 세종시는 그런 재정 특례를 못 받은 게 지금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제주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인구 기준으로만 하면은 한 1.8% 그래서 한 1조 2천억 정도 세수를 받으면 국가에 더 특별하게 돈을 안 벌려도 자족 기능만 갖추면 살 수 있죠. 예.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른 지역도 재정특례 관련된 것을 네네. 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종한다고 그렇죠. 하면. 네. 이거 그러면 중앙정부가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다른 시도라고 해서 재정 여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얼굴 빨개질 때까지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게 그렇습니다. 원래 대통령님이 생각했던 거는 이 지방 교부세라는 게 그렇죠. 내국세의 19.24%예요. 네. 근데 그거를 최대 22% 내지는 21% 정도로 늘리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국세에서 지방교부세 파이를 키우면 거기서 세종시에 한 1조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1%가 제 계산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9.24에서 21%로 늘어나면 예. 한 10조 정도 재원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수도는 그 정률제로 끝내고 나머지 시도한테 조금씩 더 재원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이를 키우면서 세종시가 받아야 될 정당한 몫을 확보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관여를 하셨고 잘 아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네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재정특례 부분도 좀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 서로가 안 맞았던 게 네네. 그것도 이거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내려놓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국가 전체를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 파이에서 중앙 정부가 쓰는 돈과 지방 정부가 쓰는 돈이 있는데 예.
어디까지가 국가가 할 일인가. 음. 그러니까 이제는 광역시도도 거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서울 빼고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려면 국가가 과감하게 재정과 인력을 지방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넘겨주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되면 그거를 대통령님께 꼭 좀 관철을 좀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살짝 들리는데.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님께 네. 이거를 소상하게 좀 말씀드릴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나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종 시민들께서 저도 세종을 좀 요즘 자주 가보고 네네. 있는데요. 좀 교통 문제가 조금 네네.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우리 후보님이 시장이 되신다면 네. 이 버스 노선 문제도 있고요. 네네. 이런 교통 분야 문제 좀 어떻게 손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행정 수도의 격에 맞는 교통 체계를 그러니까 전국 내지는 세계 단위 그리고 우리 충청권 광역 단위 그리고 세종시 내부 네. 그리고 신도시 행복도시 이 네 개의 층위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원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라는 거를 우리가 표방을 했는데 처음에 설계한 거는 지금 신도시, 행복도시만이 원래는 그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종시 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그 50만의 신도시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설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만약에 꼽으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4개의 층위에 맞는 교통체계 개편 그리고 노선의 재배치 특히 중요한 거는 배차 간격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제일 답답한 게 저 맨 꼭대기가 소정인데 소정에서 우리 신도시까지 오는데 1시간이 기본적으로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 2배에서 2배 반.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죠.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우리 조상 후보님 경제부 시장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이런 문제 없었어요. 그때도 있었죠. 어떻게 좀. 근데 제가 취임하고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코로나 절정기에다가 거의 중반까지 있다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통체계 개편하고 특히 이제 자족기능 확충, 기업 유치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정무부 시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제가 좀 간청을 해가지고 경제부 시장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거기가 지금 부시장 체제가 2명입니까? 지금 현재 2명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일반 공무원인 행정부 시장이 그렇죠. 있고 보통 정무부 시장이 그래서 있죠. 경제부 시장이 정무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정무부 시장으로 임명 받았는데 제가 경제부 시장으로 바꿔서 신발끈을 메고 뛰려고 하다가 코로나라는 그러셨군요. 사태가 있었죠.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이건 이따 차차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공약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님 저 1호 공약이 이 공간을 바꿔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었고 이게 지금 세종은 행복도시, 조치원, 금강권 이 세 축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 도시계획과 좀 뭐가 다르고 이렇게 되면 시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 1호 공약도 그렇고 이제 공간 구조 개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종시로 보면 세종시를 넓게 보고 다르게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현 시장 포함해서 전임 시장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국가는 우리 신도시, 행복도시만 설계하고 있고 그걸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단 행복도시가 잘 되면은 읍면지역도 잘 된다. 이런 논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후 발전론이었는데 저는 이제 거의 1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보니까 신도시만 건설되고 있고 읍면지역은 지금 아무런 구조 개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도시에는 사실은 민간 기업이나 이 첨단 제조업 같은 일자리가 들어설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생활권의 테크밸리만 R&D 기반의 좀 첨단 산업이 좀 있고 그러니까 세종시 전체를 활용해서 좀 대규모 우리 충청권에 이제 아주 글로벌한 이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많잖아요. 근데 세종시도 적어도 그런
글로벌한 기업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려면 그건 읍면 지역에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읍면 지역의 일자리와 교육 문제, 택지 개발 이런 종합 계획을 안 만들다 보니까 예. 읍면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단핵 구조의 세종시를 좀 다핵 구조. 예. 그러니까 각자 그 장점이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서 세종시 인구도 늘리고 경제적 기반도 만들자. 그게 제 공간구조 개편의 핵심론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우리 신도시도 원래는 국가가 6개 기능을 부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생활권 같은 경우는 뭐 문화, 국제 기능, 사생활권은 대학 연구 기능, 오생활권은 의료, 그랬죠. 복합 기능. 예.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각각 기능이 심화가 안 됐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랑 손잡고 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세종에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상가공실 문제 네네. 이거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좀 해법을 좀 갖고 계십니까? 세종시는 주 5일 상권 체제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주 7일 상권으로 바꾸지를 못하면 아주 매력적인 소상공인이 들어와도 버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 한 10개 정도 되는 이제 혁신 도시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말 장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갖춰야 되는 게 물론 첫째는 행정 수도고 행정 수도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많이 생겨서 주말에도 세종시에 오는 일들이 많아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세종 안에서 즐길 일이 많아야지 네. 결국은 그러니까 유동 인구를 일으켜야 결국 상가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죠. 이제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 말씀과 좀 연동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지금 세종에 보면 이 아이 키우기 좋다던 도시가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됐다라는 말도 좀 나오잖아요. 네네. 후보님께서도 이 종합 국립대 유치 그리고 네네. 청년 정책 강조하고 네. 계신데 네. 세종교육과 이 청년 유출의 가장 큰 병목 이게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세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이 근본적으로 지금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는 네. 결국 교육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서울도 서울이지만 세종도 서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에 서울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세종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국립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그리고 그 기관들이 교육기관들이 또 좋은 첨단 산업들의 밑바탕이 돼야 결국은 청년들이 머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대선 때 청년 거주 필수 조건이라는 걸 5대 필수 조건이라는 거를 제가 예. 정리를 했는데 예. 교육, 일자리, 문화, 주거, 건강 5개를 갖춰야 청년들이 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서울은 주거 빼고 나머지 4개가 되고 그렇죠.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대부분 주거만 해결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과 일자리, 문화 이 3가지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갖춰야 될 게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이고야. 그래도 여쭤볼 거는 이제 네, 여쭤봐야죠.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세종시장 경선 네, 네.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과정 펼치고 계시는데 우리 후보님만의 차별점 네. 한 문장으로 좀 말씀하신다면 예,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선에서 승리할 사람. 예. 네. 당선 가능성. 네, 제가 이 여러 조사에서 결국은 현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예. 제가 가장 압도적으로 이거, 나서고 예, 있거든요.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마 시민들께서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거의 오차범위 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네. 근데 봤더니 과거에 이춘희 시장님과도 같이 일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제일 껄끄럽지 좀 않으세요? 저로서는 좀 그래도 아쉽고 시장과 부시장과의 좀 관계이셨는데. 아쉽고 섭섭한 마음도 좀 있는데 예. 어쨌든 공적인 일이라서 예. 예, 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더 크죠. 예, 그래서 제 일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우리 후보님이 좀 그리고 있는 이 4년 뒤의 세종 네. 이게 어떤 도시입니까? 뭐 제가 오래전부터 좀 썼던 말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스마트한 행정수도. 그러니까 세종시는 행정수도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 아니면 세계적인 지역에서 청년들을 모으려면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해찬 총리님 뜻이 그런 정말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자였던 건데 물론 예. 4년 만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예. 적어도 제가 그 출발점은 시작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4년 뒤에 세종을 만드시려면 이번 선거에서 꼭 성공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를 보니까요, 네. 이 세종은 구도가 좀 대전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이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삼자구도로 될 현 상황이라면 좀 큰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뭐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 문제도 좀 나오곤 했었었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좀 잘 정리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조국 혁신당하고의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기로 결론이 났고요. 네. 그리고 우리 황운하 그렇죠. 국회의원께서 출마를 하시면서 당신은 이제 단일화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당선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예. 갖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각 쏟아지고 네네네. 있는데 뭐 그게 뭐 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러다가 이게 지금 중앙당에서 지금 세종은 아직 경선 후보를 발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래 기존대로라면 대전 충남 했을 때 좀 같이 했을 확률도 좀 높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의 전략적인 판단을 중앙당에서 좀 유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짝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은 전혀 없고요. 네. 네.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쟁점이 크지 않다 보니까 다른 좀 갈등이나 아니면 쟁점 있는 데부터 먼저 하자 그러다가 좀 계속 좀 늦춰진 게 있어요. 근데 아마 곧 발표가 날 거고 결국은 민주당이 만든 세종시는 민주당이 책임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네. 좀 마지막으로요. 우리 네. 세종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좀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이 시민 여상이란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논어에 있는 말인데 백성을 볼 때 여상 자기 상처처럼 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상처가 얼마나 아프고 애달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을 대할 때는 그렇게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 건설한다. 그래서 뭐 도시 계획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이제는 결국 교육, 문화, 일자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 거냐. 그래서 시민의 삶을 돌보는 시장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됐다. 그래서 예. 시민 여상의 마음을 안고 조상호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장에 출마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예비후보와 함께 세종의 현재와 과제 그리고 미래 구상을 좀 짚어봤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톡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